강남빌딩 황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강남빌딩 로드맵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소득을 어느 정도 벌어서 어떻게 하면 강남빌딩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갔다면 어떻게 앞으로 더 키워가는지 이 플랜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플랜은 검증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검증을 제가 한 것만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고, 그리고 그 로드맵이 의사분들한테만 검증이 된 게 아니고 사실 고소득인 분들이 다 검증이 된 방법이에요. 고소득인 분들이 이렇게 해서 강남빌딩을 갖게 됐고, 그 뒤에 키워간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쉽거든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돈을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목돈을 만들어요. 목돈이 되려면 일단 몇 억이 돼야 되겠죠? 몇 억이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병원이 개원된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전인 분도 있고 어쩌고 되겠죠. 근데 이제 개원을 한 상태에서 돈을 이제 몇 억을 모았어요. 그럼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 정말 만족하는 집, 저 집에서 내가 평생 살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막 크기도 40평대 이상 뭐 이런 걸 사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대장 아파트, 학군도 좋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사고 나서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집을 사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웬만큼 어느 지역 아니면 뭐 서울에서도 괜찮은 집 한다면 뭐 30억 내외면 웬만하면 산단 말이에요. 지방이면 뭐 10억, 20억 사이면 좋은 집 사겠죠. 그러면 30억까지는 우리가 벌어서 샀어요. 이게 이제 연령대로 치면 4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고, 40대 초나 아니면 30대 중반인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나이대에. 그럼 집을 샀어요. 원하는 집을 샀으니까 이제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서 살면서 또 애들도 키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사기 전에는 집을 사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왔는데, 그리고 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몇 년 벌면 이거 살 것 같아. 대출 얼마 하더라도 내가 그거 몇 년이면 갚을 것 같아 해서 여길 왔잖아요. 그럼 그 뒤에 건물 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못 사냐? 이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뭐 30억까지짜리는 내지는 뭐 1, 20억 그 미만짜리까지는 계산이 나와. 내가 벌어서 언제 사겠다. 근데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 몇 년을 일해야지? 내가 저거 대출해서 사면 갚을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 다음이 이거 가능한가? 내지는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들만의 세상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딱 멈추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구단은 외웠지만 삼각함수 넘어가려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구구단을 하고 구구단 막 한 다음에 그 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삼각함수 가야 되는데, 이거의 어려움이 집까지 사는 거는 구구단 같은데 요 갑자기 삼각함수 나온 것 같은 그런 난이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팔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네, 집을 팔고 건물을 사고 우리는 월세. 왜 월세냐? 전세로 가면 목돈이 거기 묶이니까. 전세금은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 스스로 증식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팔고 이 건물을 사고 우리는 월세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 집 팔기는 이렇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팔고 건물을 사고 그 뒤에, 자, 아까 얘기했죠? 집은 계산이 나온다고. 계산이 나온 그 행동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집 사고, 집 팔고, 건물 사고, 그 다음 집 사고. 이거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계산은 나오지만 심적인 허락이 안 돼요. 집을 판다고?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그 첫 집인데 애착이 있고 어쩌고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플랜이 맞단 말이에요. 집을 먼저 사고 건물을 사려고 하면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요. 숫자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한 달에 뭐 2, 3억 정도, 뭐 1억도 조금 쉽지 않아요. 순이익이 1억도 강남 건물을 집 사고 나서 바로 사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월 1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1년에 뭐 많이 모아봐야 10억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 3년을 꼬박 모아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해서 가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플랜은 이거예요. 집을 사고, 집을 팔고, 건물 사고, 그 다음 집을 사는 거.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돈을 합쳐가지고 건물 사기는 되는데, 얘를 그냥 스테이 해놓고 얘를 산다?
이게 계산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구구단 다음 삼각함수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난이도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구구단 다음에 뭐 그 외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나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과거에는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하나 사면 그 뒤에 뭐 했어요? 전세 끼고 집 하나 사고 전세 끼고 집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서 몇 개 정리해서 건물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자산을 충분히 불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중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하나 사고는 건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10년 지났네? 12년 지났네? 애들이 많이 크네? 유학 보내야 되네? 차도 하나 사야지? 나 뭐 쓰고 싶은 것도 좀 써야지? 목돈 통장에 뭐 한 10억 있어. 한 15억 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지? 누구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쟤는 뭐가 힘들고, 얘는 어쩌기 힘들고, 누군 잘못됐고, 그러면 난 그 와중에도 괜찮게 되고 있는 거네? 이 정도면 나는 안정적인 거네? 근데 건물은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10년, 20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파셨어. 네, 랩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플랜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집 샀어요. 팔고 건물 샀어요. 그 다음 집을 샀어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왜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공식을 아는 것과 시험을 푸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쵸? 적용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것과 실행이 어려운데 요즘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 다른 방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나? 누가 또 쉽게 어쩌고 했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걸어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걸어봐. 안 가. 된다는 건 알잖아요. 된다는 건 알지만 힘든 걸 알아. 그렇게 돼 출발이 안 되죠. 지식보다 더 힘든 게 실행이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의사인분들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 되지. 말은 쉽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이 플랜은 그냥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식은 알지만 이걸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그 목표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뭔가 신박한 방법, 뭐 새로운 방법,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약 하나를 먹고 그날 낫지 않아요. 그쵸? 감기 낫는 법 뭐예요? 그냥 뭐 약 먹고 쉬거나 일주일은 지나야 되잖아요. 링거 맞더라도 3, 4일은 지나야 돼요. 이게 하루만으로 줄 수 있어요? 안 줄잖아요. 그쵸? 근데 재테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뭔가 쉬운 방법으로 딱 해서 정말 누가 뭐 돈을 많이 번대 뭐 어떤 거 새로운 사업에 어쩌고 투자 결론은 뭐예요? 깜빵 가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깜빵 가거나 결론은 뭐예요? 돈 날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신박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딱 정해진 이 틀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방법을 내가 실행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어떤 참고서 보면 야 바로 막 등급이 올라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내가 앉아서 주구장창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선생님 만난다면 조금 수월하게 가는 거지 하지 않는데 뭔가가 결과가 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강남 빌딩 갖는 방법 아니면 소득이 많은데 강남 빌딩 갖는 방법은 집을 사고 팔아서 건물 사고 그 다음 집 사는 거. 난 미혼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부터 사고 그 뒤에 집 사는 것. 그냥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신박한 방법? 뭐 어디에 뭘 투자해가지고 뭐 1.5 몇 배가 됐고 뭐 2배가 됐고 결론은 아까 말한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랜은 쉽지만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렇죠? 실행이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돈 모으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되는 병원이라도 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일주일에 한 이틀씩 나갔다가 3일씩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병원 주저앉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목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돈이 모이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 변화라는 게 사실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집 사기 전엔 참아요. 근데 집 사기 전에 참는 것도 몇 년 뒤에 될 것 같을 때 참는단 말이에요.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참고 그냥 써요.
왜? 지금 나 즐거워야 되고 뭐 나 TV 보니까 누가 막 여행 가고 누가 뭐 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보여주잖아요. 힐링할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몇 년 뒤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땐 참는단 말이에요. 자,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돈이 모이죠. 그러면 뭐 차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TV에 나온다 뭐도 해야 될 것 같아. 여행도 좀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목돈이 차곡차곡 모여가면서 나가는 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거 이거 상당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과거에 공부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책상에 앞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통장에 꾸준히 돈을 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버는 것과 많이 모으는 것과 많이 불리는 것 이게 다 하나일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많이 버는 것 이거 어려워요? 많이 번다고 많이 모아요? 정신 못 차리면서 써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한 달에 5천 버는데 4,800씩 쓰는 사람도 제가 여럿 봤어요. 심지어 많이 모으기까지 했는데 많이 불리기까지 했다. 와, 그랜드 슬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의대, 법대 또 세 군데 다 합격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만 생각은 쉽고 이론은 쉽지만 실행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불리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가 꾸준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 마음으로 합쳐서 건물을 사고 그 뒤에 집을 사는 것 이게 끝난 시점이 50대 초중반이면 괜찮아요. 네, 건물 하나, 집 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의 소득 이게 50대 초중반, 초반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그럼 그 상태에서 건물을 하나 두 개 더 사고 은퇴를 한다. 60 전으로 은퇴를 한다. 이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은퇴를 원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물론. 하지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주 훌륭한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분들이 강남 빌딩을 갖게 되는 로드맵이라는 거는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거. 마음 먹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기나 모으기나 아니면 불리기나 자기가 느끼는 어려움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한다. 그럼 그것도 뭐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로드맵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 로드맵을 내가 어떻게 잘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빌딩 황 소장.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건물로 가는 그 차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또 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천 자체가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단계를 10단계로 나눠서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보기 전에도 이제 떨어가지고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능 보기 전까지 마음 준비를 뭐 10단계로 해요?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보고 나서 학교를 가서 또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저거 할 때 마음의 준비나 뭐 단계적인 성장, 인생의 단계적인 성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저는 싶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하는 당사자는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담배 피는 분들 10가지 피는데 점점 줄여서 끊는 사람 봤어요? 한 가지씩 줄여서 끊는 사람 봤어요? 끊으면 그냥 그날부터 끊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하나 더. 운동하는 분들 중에 내가 일주일에 6일 운동하고 싶은데 이번 주는 하루 하고 다음 주는 이틀 하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일주일에 6일 채우는 거 봤어요? 네, 그냥 마음 먹고 그 주부터 5일씩 하는 거예요. 그쵸? 단계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지만 한다 안 한다 그냥 둘 중에 하나. 그쵸? 그러면 집을 산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끼는 거잖아요. 이 마음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안 쓰고 쓰고 싶은 거 뭐 누가 뭐 좋다고 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냥 이걸 하려고. 그쵸? 이거 단계적인 성장이에요. 내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쓰고 내일은 좀 모으고 그 다음 날은 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계적으로 돈을 모은다. 올인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뭘 단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존재합니까? 자, 여기서 건물 사는 거, 내 집이 20억짜리인데 100억 사는 데 마음이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극소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산이 커졌으면 커진 만큼의 체급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쪼개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3억씩, 2억씩, 5억씩 막 이렇게. 그거 시간 지나서 목돈 되는 경우 전 못 봤어요. 제가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쪼개진 돈은 늘 쪼개져 있거나 내지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몰빵이에요, 무조건. 노력도 몰빵이듯이 이런 재테크도 몰빵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집 한 번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샀어요? 오피스텔부터 사지? 원룸 3개 사지? 집 사는 거는 한 번에 하고 건물 사는 거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 거꾸로잖아요. 왜 그럼 그 집부터 샀어요? 그 전에 원룸 안 사고 투룸 안 사고 오피스텔 안 사고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냥 그거 하고 싶으니까잖아요. 그쵸? 건물은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안 큰 거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키워요? 그냥 마음 먹고 안 먹고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하는 거고 마음을 못 먹겠으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똑같이 번 의사 10명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사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두 명이. 왜?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럼 마음 먹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렸을 때 뭐 환경도 있을 거고 주위에 누가 있었고 그럼 없으면 안 할 거예요? 8명 되고 싶으세요? 선택인 거잖아요. 그냥 나는 없지만 할래. 있지만 난 몰라. 집안 대대로 의사야 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거다이로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럼 뭔 차이예요? 한다 안 한다 마음 먹는 거. 건물은 부담되고 하지 마세요. 그 8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유일하게 본인 마음만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은 이 한두 명이 좀 더 빠르게 내지는 좀 더 확고하게 마음 먹기 위한 영상이지 요분들이 마음을 바꾸려는 영상은 전혀 아니에요. 원래 안 돼요. 네. 본인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 중에 공부 안 해서 안타까웠던 사람 있을 거예요. 바꿔줬어요? 네, 못 바꿔요, 어차피. 네, 이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을 뭐 10년을 봐도 안 바뀌어요. 네, 제 영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마음을 먹었더니 이렇게 들리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마음 먹는 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성장. 그리고 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내가 큰 거부터 하긴 부담돼서 한 60억, 70억짜리부터 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오산이에요. 오산, 정말 오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재테크도 체급에 맞는 재테크를 해야 돼요. 네, 체급에 맞는 재테크는 뭐냐면요. 올인 재테크가 무조건 본인 체급에 맞는 거예요. 올인할 정도로 최대의 규모 그리고 최대의 위치를 선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1000만 원 있다고 칠게요. 100만 원 투자, 200만 원 투자, 300만 원 투자 뭐 이런 거 한다면 물론 신중하게 알아보겠죠. 그거랑 1000만 원 올인 투자할 때랑 어떤 게 더 신중하겠어요?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후자가 훨씬 더 신중할 거예요. 자, 똑같은 금액으로 어떤 물건을 산다고 볼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방을 사려고 해요. 100만 원짜리 10개 살까요? 1000만 원짜리 하나 살까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시간 지나도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투자는 뭘까요? 1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맞죠? 그렇죠? 왜? 그게 애초에 가치가 높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60억짜리 건물 위치가 좋을까요? 150억짜리가 좋을까요? 150억짜리가 당연히 좋죠. 위치는 뭐냐? 안정성이에요. 재테크라는 거를 자칫 내가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4000만 원 이렇게 늘려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표면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이 떨어질 확률이 적어야 돼요. 안정성이 큰 상태에서,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추구하면 도박으로 가는 거죠. 그쵸? 아주 힘든 일이 되겠죠. 그쵸?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부동산에서의 안정성은 입지란 말이에요. 입지 확실한 곳에 하는 것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지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뭐 리스크를 피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리스크 안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리스크 밖으로 나오는 일이고요.
그쵸? 근데 거꾸로 생각하죠. 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리스크가 적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죠. 반대인데. 현실은 반대잖아요. 소비 생활할 때는 반대로 하잖아요. 아, 잔잔한 거 여러 개 사느니 좋은 거 하나 사고 싶어 이러면서 이거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반대가 나올 거예요. 자산을 불린다고 치면 그만큼 신중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그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입지, 예를 들어서 강남 빌드를 하면 그 정도 입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위치가 좀 떨어지는데 B급, C급인데 건물을 잘 지어놔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그거는 그 다음 그 건물을 살 사람을 바보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지는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본질이고 그리고 어떤 게 겉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들인지 보시면 그게 참 그런 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의 다 이제 거꾸로 보시다 보니까 사실 거꾸로인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피같이 모은 돈을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넣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강남 빌딩 황 소장. 근데 의사분들이랑 통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살까 아니면은 압구정 현대를 아파트를 살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압구정 현대 하나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상태에서 압구정 현대를 뭐 타인 명의로 사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애초에. 집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 사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 뭐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해봤자 오래된 아파트 지금 압구정 현대는 금액이 적으니까 뭐 몇십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불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억짜리 집을 샀어요. 40억 가지고 전세 10억 들었다고 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억 가지고 50억짜리 집을 샀어요. 40억짜리를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얘는 50억이 늘어나는 거고 얘는 100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출이자 물론 내겠죠. 그렇죠? 2배 됐다고 치면 얘는 100억 되고 얘는 200억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득이에요? 근데 나는 40억 있지만 50억짜리 이 집 사거나 50억짜리 건물 살 거야. 그거는 전 뭐 이거 사든 이걸 사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서 50억짜리 건물은 바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사는 게 맞겠죠. 네. 얼마의 규모를 살지에 따라 그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상황이 뭐 강남은 60억대 건물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뭐 금액적인 대출 감당하는 거. 그러면은 강남 입지 안 좋은 곳이라도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보는 게 맞는지 그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한 번에 답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얼마 있는지 모르고 자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를 버는지 모르니까 60억짜리도 그 위치를 봐야 되는데 그 위치도 모르고 이거 답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60억짜리가 괜찮긴 어려워.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럼 다른 데 가면은 기가 막힌 자리냐? 그럴 수가 없어. 그 해당 건물들을 봐야 돼. 그리고 본인 상황을 봐야 돼. 이걸 모르고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쉬운 비유를 들어준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예를 들어서 하위권 학생과 그 외 학교에서의 상위권 학생과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그 비교가 학생이 어떤지 봐야 되고 집안 여건도 봐야 되고 이래야 알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미래를 맞춘다면 그거 없이 요 성적만 보고 어떻게 맞춰 그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현재 본인 상황을 다 봐야 돼. 강남 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오늘 의사의 강남 빌딩 로드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랜은 로드맵은 간단하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거. 그렇죠? 단단한 마음을 먹고 꾸준히 진행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지. 특별한 무슨 로드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다 사기예요. 네, 다 거짓말이 다 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이 사람한테 하면은 바로 3등급 올라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성적 거짓말 합니까? 성적 거짓말 안 합니다. 돈도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사람이 거짓말하죠.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빌딩 황 소장. 오늘 그 대기자분 통화할 때 그분이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건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때는 이제 안 샀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너무
건물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너무 확고해지고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치.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집 마련은 누구나 목표잖아, 꿈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빠르게 가는데 그치. 건물은 선택이니까 이게 음. 마음먹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거에서 나는 건물이 왜 선택인가 싶네. 없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집이 없어도 전세 월세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내 집,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 건물도 없어도 살 수 있고 집도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집이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는 거지. 그치? 근데 거주에 대한 안정감이 든다는 건데 집만 있어서의 안정감은 완성되지 않는단 말이지. 건물이 있어야 안정감이 완성이 되지. 내가 노후에 생활하는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돼야 완벽한 안정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은 필수야.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란 말이지. 그럼 자산가가 되는 데 있어서 건물을 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아. 뭐 주식 부자도 있잖아요. 뭔 코인 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소수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산가 중에 건물이 없다 이런 뭐 대기업 중에 건물이 없어. 건물 빼고 논하기가 어려워. 이건 필수야. 자산가가 되려면. 자산가가 되려는데 어떻게 건물 없이 우리나라에서 뭘 돈해? 생각해봐. 간단히 얘기해 볼게. 누가 부자래.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디 좋은 집에 살아. 알겠어. 근데 뭐 통장에 얼마 있는 거 보여줘? 그럼 좋은 집에서 살고 슈퍼카 10대 있어. 근데 뭐? 그건 자산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 사기꾼이잖아. 역사적으로 증명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그런 일은 많이 검증이 됐잖아. 하긴 슈퍼카로 10대에 살 돈이면 건물을 샀겠다. 슈퍼카는 목돈이 안 들어가거든. 목돈이 안 들어가잖아. 보증금부터 넣잖아. 근데 현금으로 누군가 살 수 있겠지? 현금으로 슈퍼카를 10대를 갖고 있는데 건물이 없다? 그 돈은 건물을 살 수 없는 돈이라고 봐야지.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부자를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 뭐 좋은 집에 슈퍼카 10대 있다고 이 사람 부자라고 볼 수 있겠지?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사기꾼이라고 봐. 저거 이상하네? 근데 누가 집이 있는데 건물이 2개 있고 차는 뭐 그냥 벤츠 같은 거 하나 타. 이 사람이 알짜지? 누가 알짜야? 이거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 거고 여긴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그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자기 주장이고 둘 다 주장인데 이 사람 건물이 있어. 그럼 얘기가 끝난 건데 무슨 얘기를 더 해? 테라노 지나가다 저거 내 거야. 슈퍼카 10대가 무슨 소용이야. 10대 그렇구나. 재밌겠다. 귀찮아요. 뭐 테라노에 건물이 뭐 1,000억짜리가 있어. 그게 자산가지. 차 10대 있는 게 무슨 자산가야. 선생님 근데 아까 지나가는 짧은 그 말씀 중에 미혼인 분들은 건물부터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미혼인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건물까지 가긴 뭐니? 아파트를 먼저 사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소득이 높은 경우에 내가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집 먼저 사면 오히려 시간을 늘려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사는 게 맞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 정도를 번다. 그럼 무조건 건물부터 사야 돼. 생각해봐.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야. 집이 멀쩡한 집이 하나 있어. 30평대. 아주 좋은 조건이지. 그리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이 사람은 집은 없는데 건물이 있어. 그치? 그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 건물을 사는 게 자산을 늘리는 데도 좋지만 여러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생각이잖아. 집이 있어. 집이 있으면 혼수를 어느 정도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남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혼수를 뭐 얼마나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건물이 이게 가능할까?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걸까? 내가 내가 많이 잘 보여야 되겠는데 이런 구조가 돼버리잖아 완전히. 그치? 자산에서도 향후에 차이가 그렇게 날 거란 말이야.